안녕하세요. 전생 손경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2025년 국가국어이죠.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이제 해설을 한번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마련했고요. 일단 컴퓨터 일반이랑 이제 정보보호론 바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정보보호를 할 텐데, 일단 컴퓨터 일반도 그렇고 정보보호론도 그렇고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작년이나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문제가 국가직 기준으로는 좀 더 난이도가 높게 나왔어요. 더 높게 나왔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좀 뭐라고 해야 돼요? 하 수준의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제 푸는 문제들, 그러다가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됐었는데, 뭐 중수준의 문제도 꽤 있고 해서 근데 문제 푸는 시간이 오히려 전년도 시험보다 조금 더 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 보신 분들한테 이제 얘기 들었을 때, 또 이제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보호론이 컴퓨터 일반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왔잖아요, 문제가. 근데 이제 정보보호론은 뭐 세네 문제 다 이렇게 그냥 문제도 못 보고 찍는 경우가, 물론 이제 문제가 이번에는 뭐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시간이 더 늘어났지만 더 문제 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 일반에서는 특징은 뭐 이례적으로 일단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가 보통은 한두 문제가 꼭 들어갔는데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가 들어가지 않고 자료 구조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제가 이제 총평에다가 또 파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1번에 보시면 이제 뭐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컴퓨팅 자원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의미하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풀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년의 문제처럼 앞부분의 문제들은 좀 간단한 문제,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10번 이후의 문제들, 정보보호론도 마찬가지. 그쪽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좀 추가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쉽게 맞추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그 외에도 뭐 빅데이터라든지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뭐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도 충분히 또 언제든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히 용어들 이제 확인해 오실 필요 있을 것 같아서 1번 정답은 4번. 어렵지 않게 일단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설지를 같이 받아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뭐 후입편 연산 이런 것들, 뭐 진법 변환 같은 건 시험에서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자료 구조 쪽 문제도 마찬가지고 스택에서. 근데 실제 앞으로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꾸며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보고서 스택을 이용하는 거를 이제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어차피 은행 대기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포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는 거죠. 왜냐면 쭉 대기했다가 대기표 받았다가 먼저 온 사람이 그냥 먼저 처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LIFO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늦게 들어온 게 먼저 처리가 되는데, 은행 대기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대기열은 이제 Q, 그죠? Q로 구현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쉽게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괄호 매칭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중에 본 적이 있어요. 실제 스택을 구현할 때. 근데 이제 진법 변환 같은 건 따로 보진 않았었지만 충분히 4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괄호 매칭은 그거잖아요. 우리 이제 수식 계산할 때 괄호 들어가면은 여는 괄호 들어갔다가 닫히는 괄호 만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팝이 되면서 연산이 수행이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스택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고. 진법 변환 같은 게 이제 10진수를 2진수로 나눌 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8을 갖다 나눈다 그러면은 이제 2진수로 바꿀 때 10진수 8을 그럼 이제 2로 나눠서 2, 4, 8이니까 나머지 0이잖아요. 그럼 0 값을 스택에다 저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스택에다. 그다음에 또 이 2는 사니까 또 0이 되고 또 들어가고, 이 1은 2고 0이 되잖아요. 그럼 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1이 들어가서 나중에 요거를 늦게 들어간 순서대로 빼면 1부터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1, 0, 0, 0 이렇게 빠지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이진수 변환할 때는 뭐 이 방식에 쓰진 않아도 보통 원래 그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을 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에서도 스택이나 Q의 응용 분야가 딱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 스택은 뭐 깊이 우선 탐색이다. Q는 너비 우선 탐색. 물론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겠지만 약간은 좀 더 변형된 형태로
실제 내용적인 걸 또 출제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아주 쉬운 걸 좀 써줘서 다른 부분들 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사실 당연히 이제 뭐 P4 형태다, 뭐 Q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시험 보신 분들이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적인 것들을 이제 파악해 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 정답은 이제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블록체인이 나왔어요.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보 보론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정보 보론에 나오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술이기 때문에 또 컴퓨터 일반에서도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정보 보론에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 난이도가 높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닌 걸 찾아라 해시값을 사용해서 변조 방지하기 위해서 뭐 넣나요? 전 블록, 그 앞에 있던 블록에 해시값을 넣어놓고, 그래서 그 값이 만약에 어떤 블록 하나가 만약에 변경이 되면은 뒤에 있는 거 다 바뀌죠. 그래서 위변조가 상당히 어렵다. 위변조를 방지하는 거 맞고,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죠. 이거 잘못됐고, P2P로 돼 있어요.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다 공유하는 거죠. 공유. 그래서 당사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투명성이라는 게 들어가죠. 투명성. 블록체인의 그 특성이 이제 투명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투명하게 모든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거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 원전을 조작한 이중지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의 알고리즘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3번도 이제 블록체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정보본에서 따로 보지 않았다. 정보본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도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지 않았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본 상태에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것들을 뭐 이런 내용들도 물론 이제 그 정보본에 다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지만, 마찬가지로 컴일반에서도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 근데 이제 교차 출제가 되면 문제 난도는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정보보론 문제가 컴퓨터 일반으로 들어오거나 그 부분에서 영역,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영역의 문제가 뭐 TCP나 UDP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보론으로 가게 되면은 실제 이제 그 원래 원 과목에서 나오던 것보다 조금 더 난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4번도 이제 MAR, MBR, 특히 이제 PC 많이 나오잖아요, PC. 근데 이제 저장된 데이터 또는 기억 장치로부터 읽은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기억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에서 CPU로 들어갈 때 잠깐 거쳤다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MAR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주소화에 있는 것들은 옮길 수 있는, 약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뭐 포터, 짐차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MAR과 MBR이 항상 같이 다니고, 얘가 이제 짚은 거를, 짚고 있는 거, 가리키는 것을 이제 얘가 옮겨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4번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에 이제 PC 같은 거는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 시험 문제가 포진될 때는 PC도 충분히 또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문제도 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도 그렇고, 뭐 문제를 봐더라도 좀 쉽게 풀었던 문제다. 4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5번도 이제 뭐 바로 이제 풀 수 있도록 낸 거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돼 있는데, 이제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레이터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워드 프로세서가 들어와서 이건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거죠. 문단 이제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어셈블러보다는 컴파일러, 인터프레이터의 특징 비교하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속도는 컴파일러가 빠르지만, 속도 인터프레이터 비교했을 때 속도는 얘가 훨씬 빠르지만 기억 용량은 얘가 더 많이 차지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목적 프로그램을 컴파일러 만들지만 인터프레이터는 생성하지 않는다. 바로바로 한 줄씩 실행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비교해서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좀 간단하게 뭐 전혀 얼토당토 않은 워드 프로세스를 집어넣어서 정답으로 이제 만든 그런 문제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고, 이렇게 쭉 앞에 문제 푸실 때는 물론 그건 있어요. 그 예년 문제들보다는
이런 문제는 좀 쉽지만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전에 그냥 막 탁탁탁탁 찍는 문제들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난이도는 사실 요 앞에 부분의 문제들은 좀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번도 뭐 마찬가지죠. 6번도 정규화는 이제 어차피 함수 종속성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갖고 있는 함수 종속을 유지하면서 안 좋은 함수 종속을 없애는 거죠. 뭐 부분함수 종속을 없앤다. 그러면 이제 이정경이 되는 거고 이행 종속 제거한다. 삼정경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정견 이사현수에 발생된 릴레이션을 분해하여 이런 거 바꿔서 많이 내요 문제로. 앞으로 시험에서도 충분히 7급 데이터베이스에서 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해가 아니라 결합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꼭 확인 하나 해 놓으셔야 되고. 근데 여기 잘못됐죠. 릴레이션의 함수 종속 관계에서 모든 결정자가 슈퍼키가 아니라 후보키. 후보키이면 보이스코드 정규형에 속한다. 그러니까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거를 갖다가 제거하는 거. 제거해서 후보키로 만들어 주는 게 보이스코드 정규형이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은 이제 잘못된 걸로 써놨고 4번은 이제 속성의 도메인의 원자값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제1정규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릴레이션은 1정규형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릴레이션 속성에서 들어가는 네 가지가 첫 번째가 튜플은 상이하다. 2, 3번이 속성과 튜플은 무순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속성은 뭐예요? 원자값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릴레이션 특성을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1정규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쭉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뭐 슈퍼키나 후보키에 대한 걸 또 비교해서도 많이 내잖아요. 후보키를 또 고르는 것도 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험을 위해서는 좀 이제 잘 대비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해설에다가 또 어차피 중요한 게 이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원자값 아닌 거 분해하는 거 일정경. 근데 일정경을 갖다가 요걸로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많이 내는 게 이제 요거죠.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이 있다 그러면은 현재 일정경이 되는 거고 부분함수 종속 없애려고 하면은 이정경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일정경이나 이정경이 정답으로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 이 문제에서는. 근데 이행 종속 제거하는 거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 제거하는 거 보이스코드 정규형. 그다음에 다치 종속 조인 종속은 앞으로 이제 시험 보실 때도 시험 바로 직전에 둘 중에 한 가지를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치 종속이 사정경이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해서 공부하실 때는 이제 보이스코드 정규형까지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되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정규화를 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실제 데이터베이스 할 때 이 부분은 정규화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또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 봐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6번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6번까지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보이죠. 일단은 용어를 조금 헷갈리게 써놓은 부분도 있고 근데 뭐 사실은 전역 변수인데 스택이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럼 이제 기억을 빼버리면은 니은은 프로엔코드는 텍스트형에 적재되고 힘 영역은 동적할 때인데 무조건 요거 이제 맞는 걸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함수의 맵에서 복귀 주소 및 지역 변수는 데이터 아니면 뭐예요? 스택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요거 지워버리면 사실 정답은 니은 디귿밖에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전역 변수가 데이터 영역이 할당된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영역이 정적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코드 영역이 있고 코드 영역 안에 있는 내용을 고칠 수 없어. 텍스트가 보통 들어가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 우리가 이제 얘를 다른 말로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텍스트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택이 있고 스택 영역이 있고 힘 영역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적 영역과 코드 영역 같은 경우는 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 힙이 동적이고요. 요건 사실은 이제 반이죠, 반. 정적의 특성도 갖고 있고 실제 이제 그 동적인 특성도 갖고 있어서 준동적이다 이런 말하죠. 아니면 반동적 이런 말도 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스택에 이런 거 들어간다는 거. 요거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걸 소거만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에서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 쪽으로 간다면은 이제 정적 영역 쪽으로 많이 갈 거고 정적 영역을 많이 쓰고 지은처럼 쓴다면 데이터 영역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용어를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8번도 TCP, UDP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TCP랑 UDP 공통점인데, 그러니까 TCP, UDP 문제 또 한 번 나온 거죠. 20번에. 그래서 SMTP라든지 텔넷 같은 게 기반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어떤 거냐, DNS냐, TCP냐, 이거 갖다 또 한 번 문제를 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문제가 나온 거죠. 연결 지향은 얘죠. TCP. 얘는 이제 비연결형이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부분이고, 헤더는 둘 다 포트 번호 다 들어가죠. 소스 포트 번호랑 데스티네이션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UDP에 들어가는 게 포트 번호, 출발지 포트 번호, 목적지 포트 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크섬 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체크섬마저도 사실은 뭐예요? 선택적이죠. 그래서 TCP는 체크섬이 이제 필수로 들어가지만 UDP는 선택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트워크에서 손실된 데이터에 대한 재존성 기능이 있는 것도 뭐예요? 그냥 TCP. UDP는 없죠. 잘못된 거고. 그래서 다 TCP의 내용을 쓴 거죠. 이것도 그렇고. 또 TCP 내용 쓴 거고, 체크섬 헤더는 둘 다 존재해요. 다만 TCP는 필수적으로 체크섬이 들어가는 거고, UDP는 체크섬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크섬에 관련된 거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IPv4에는 체크섬이 존재하지만 IPv6에는 체크섬이 없다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오죠. 같이 알아놓으셔야 되고, 헤더 크기가 동일하던데 헤더 크기가 달라요. 얘는 20바이트에서 크게는 60바이트까지 갈 수 있는데 얘는 8바이트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 자체가, 헤더 크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TCP나 UDP 좀 많이 보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제 IP 좀 많이 보지만,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려운 질문 하나,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질문 하나 들어왔다 그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8번도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8번 정답은 니은 리을이니까 이제 2번이 되죠.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쭉 밑에 해설로 또 써놨으니까요. 한번 같이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 이론에서는 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TCP, UDP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일반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정보보호론 쪽에서도 문제가 또 계속적으로 많이 출제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우리 이제 국가직, 지방직, 전산직 쪽 문제에서는 어떤 걸 고르는 걸 내요, 보통은? 평균 매뉴 접근 시간을 고르는 걸 내죠. 그러니까 적중률이랑 캐시 매뉴 접근 시간이랑 주기억장치 접근 시간을 주고서 요걸 고르는 걸 주는데, 이런 형태 문제가 우리도 풀어봤지만 계리직에서 2번 출제됐었잖아요. 이게 계리직에서는 요 문제를 2번이나 적중률 고르는 걸로 문제를 냈었거든요, 사실은. 그랑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정답은 이제 90% 0.9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밑에다가 해서 쭉 풀이 써놨는데, 그냥 이제 뭐 계산할 때 X로 잡아서 필요한 걸 뽑으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외울 때 여러분들이 외우기보다는 요 부분이 이제 히트된 시간이 되고, 요 부분이 이제 미스된 시간이잖아요. 미스된. 그렇게 기억을 해놓는다면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5에다가 평균 매뉴 접근 시간 줬으니까요. 적중률 1.5, 1. 그래서 지금 위에서 준 게 이제 평균 매뉴 접근 시간은 2.5 밀리세컨드를 줬고, 그 다음에 캐시 기억장 접근 시간 1.5 밀리세컨드를 줬죠. 그 다음에 주기억장 접근 시간이 이제 11.5를 줘서 똑같이 풀었어요. 제가 교재 우리 있는 거에 계리즈 문제 풀듯이 이 적중률 X로 그냥 잡아가지고 그대로 대입해서, 이게 1 마이너스 X에 11.5니까 그대로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되고 넘겨서 0.9를 뽑는 거. 그래서 실제 그 어떻게 본다면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나오던, 원래 많이 나오던 문제지만 나오던 형태랑 조금 다르게 이제 계리직 문제랑 똑같이 나왔던 형태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우리가 미리 이제 그 문제들을 뭐 봤기 때문에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면 푸는 것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분 정답은 이제 오늘 3번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네, 10번은 이건 컴퓨터 일반에서 처음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소켓에 대한 건데, 소켓이 이제 뭐 소켓 통신이라는 게 이제 그 네트워크 상에서 두 장치가 이제 데이터 주고받기 위해서, 그죠? 연결하는 방식이죠. 근데 보통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같은 것들이 연결 때 많이 쓰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연결 요청을 하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연결 요청할 때 그때 이제 뭐 하고 있는 거? 얘는 연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리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서 연결 대기하고 있는 거. 연결 요청 하나 들은 거고, 연결 요청하면 이제 여기서 어셉 승인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연결 종료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일단 정답은 여러분들 이제 3번 listen이라든지 accept 데이터 송수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순서라든지 참고 이론이 들어있는 내용들을 한 번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로 출제된 건 요 부분이 되고, 연결 요청 대기 상태로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연결 요청 수락하는 거.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accept은 없고, accept이 있는 게 아니라 커넥이 있죠. 커넥트를 해서 이제 연결 요청하면은 여기서 이제 accept을 해가지고 이제 수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드 라이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송수신하겠죠. 근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소켓 생성하고 이제 연결 요청하고 송수신하고 이제 종료까지 하는. 그래서 이쪽 부분보다는 나온다면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온다면은 뭐 커넥트라든지, 여기서도 어차피 나온다면 요게 나왔으니까 요런 것들은 또 나올 수 있겠죠. 포트 할당하는 거. 그래서 바인드가 묶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참고인으로 해서 뭐 소켓 생성하는 것부터 해서 뭐 바인드 있고, 포트 번호랑 소켓을 묶는 거예요. 묶는 거. 바인드니까 연결해주고, 근데 리슨 있고,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 기다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셉 해가지고 이제 연결 요청 받아 수락하는 거죠. 수락하고 커넥션 연결 요청하는 거고, 이거는. 이런 것들 이제 반대로 써서 또 낼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영어 단어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요. 송수신 연결 요청까지 있다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네, 컴퓨터 일반에는 처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변경해서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11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죠. 근 한 8년, 9년 지나서 나온 거 한 번 정도 나왔어요. 한 번 정도 나왔는데 언제 나왔었냐면은, 물론 이제 예전 이제 운영체제 그 7급 이런 데서는, 국회직 이런 데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국가직에서는 2017년도에 시험을 두 번 봤거든요. 그때는 한번 이제 4월달에 보고 10월달에 추가로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한번 나왔던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조금 암기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시험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이게 뭐 많이 나오진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많이 나오진 않는 거지만 충분히. 국가직에서 한번 문제가 딱 출제가 되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직은 어떻게 보면 딱 이걸 따라서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은 없지만, 군무원은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시험에서. 그래서 파이프는 두 프로세스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전달자 동작을 하는데, 그때 주로 쓰는 게, 그죠? 그때 주로 쓰는 게 이제 부모 자식 관계를 써요. 얘가 쓰는 거예요, 얘가 쓰는 거고, 지명 파이프는 지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모 자식 관계를 쓰는 것이 아니라, 파이 시스템의 이름이 부여된 파이프예요. 지명.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 없이도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로 관련 없는 이거죠. 서로 관련 없는 프로세스 간에도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게 지명 파이프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일반 파이프만 이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제 보통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신호는 이제 뭐 사건의 근원지나 이유에 따라서 이제 비동기식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라고 되는데, 얘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비동기식도 되고 동기식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문제로 나온다면은, 이 시그널 자체가
동기식만 가능하다라든지 비동기식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이제 예측 불가능한 시점, 뭐 킬 명령 같은 거에서 이제 비동기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특정 명령 실행 시 이제 동기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네, 4번에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통시돼서 프로세스들은 동시에 동일한 위치에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서로 잘못된 값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뭐 세마포라든지 뭐 모니터, 뭐 뮤텍스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맞는 말을 쓰는 거 동시 접근으로 인한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동기화 메커니즘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쓰는 게 세마포 임계 구역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고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일단. 왜냐면 많이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아마 이 수업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지방직이나 군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군무원 같은 데서는 그 당해 연도나 그 전년도에 국가직 지방직 나왔던 부분에 있는 문제들의 어떤 영역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잘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된다. 물론 제가 이제 다른 수업에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은 간단히 보는 거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정도로 좀 어떤 거다라는 거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형 연결 리스트 파이프라인이구나. 그죠? 11번, 12번. 파이프라이닝도 이제 뭐 많이 봤던 거죠.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파이프라이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까지 살펴봤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고, 일단 데이터들은 이제 명령 결과 다음 명령의 입력으로 사용될 때 발생될 수 있죠. 한마디로 이제 서로 다른 애들이 리드나 라이트를 하는 게 겹쳐진다면 어떤 하나의 뭐 레지스터를 하나 가지고 5번이 우리 5번으로 많이 봤었잖아요. 그럴 때 발생될 수 있는 거 맞고, 데이터 충돌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충돌. 이런 쪽으로 파이프라인의 단계 수만큼 빨라지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해저드가 뭐 데이터 해저드도 있고 뭐 제어 해저드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 파이프라이닝은 명령 하나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각각을 독립적인 장치에서 동시에 실행하는 것법이다. 그래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독립적인 장치에서 실행되지 못한다면 그게 뭐가 돼요? 구조적 해저드가 돼서, 그래서 구조적 그 해저드는 구조적 해저드, 데이터 해저드, 제어 해저드 있다. 이 종류도 뭐 시험지에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4번의 제어 해저드는 뭐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점프나 브랜치라는 분기가 들어가야 돼요. 분기. 근데 서로 다른 단계에 실행되는 명령어 컴퓨터 내에 장치 하나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못한다. 장치 하나 하드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구조적 해저드죠. 그래서 제어 해저드에 대한 설명을 잘못 써놓은 거다. 그래서 제어 해저드는 분기 알아놓으시면 돼요. 반드시 분기 알아놓으시면은 물론 이제 제어 해저드에 대한 걸 많이 내진 않지만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알아놓으셔야 되고, 12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3번은 원형 연결 리스트 나왔어요. 옳은 걸 찾아라. 원형은 이제 뭐예요? 이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이제 하나 딱 바뀐 게 맨 마지막 노드의 그 링크 주소 부분을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거죠. 그게 이제 원형 연결 리스트다. 근데 이걸 만든 이유는 계속 돌게 만든 거죠. 백번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이제 헤드가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100이 들어있어서 가리키고, 요게 이제 다시 이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만약에 널이 들어가면 단순 연결 리스트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첫 번째 노드 주소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원형 연결 리스트가 돼서 계속 돌면은 모든 노드를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노드에서 모든 노드의 접근이 가능하죠. 맞는 거고. 계속 돌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와요. 여기서 출발했어도 쭉 계속 가면은 자기 자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제대로서 없다, 잘못된 거고. 마지막 노드의 링크 필드 값은 널이다. 널이 되는 것은 이제 뭐가 돼요? 단순 연결 리스트가 되는 거.
근데 4번의 염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4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풀 수 있는데, 4번은 사실 이제 그 7급에서 자료구조에서 많이 출제했던, 7급은 훨씬 더 이제 이걸 많이 어렵게 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리스트 끝에 노드를 삽입하는 연산이 단순 연결 리스트보다 비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뭐 단순 연결 리스트나 아니면은 이제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도 요 뒤에다가 노드를 하나 추가해야 돼요. 지금 요 뒤에다 노드를 하나 추가한다. 이게 뭐 300번지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300을 써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지금 같은 50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검색 어째 검색하는 게 비고 n이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 단순 연결 리스트는, 원형 연결 리스트도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온 다음에 여기다 넣어야 돼요. 이거 오래 걸린다는 거, 이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형 연결 리스트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포인터를, 헤더를 짚어놓지 않고, 포인터 자체를 아예 구성할 때 이걸 짚어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200으로. 헤더 자체를. 그러니까 헤더가 아니라 테일이라고 보겠죠. 테일 포인터 자체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구성하면 훨씬 더 나아져요. 사실은. 이렇게 놓으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노드를 맨 마지막에 삽입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끼워 넣을 수 있어요. 비고 1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훨씬 더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이걸 낸 거죠. 근데 이제 요 단서를 알아야죠. 사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인터가 첫 번째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원형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9급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보진 않았지만, 7급은 제가 이제 7급 자료구조 그 수업할 때도 4가지로 분리해요. 여길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여기 가리킬 때 데이터 삽입 삭제를 살펴보고, 포인터가 여길 가리킬 때 데이터 삽입 삭제를 또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 내용이 좀 나온 거죠. 4번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 내용까지 좀 써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안 썼죠. 근데 뭐 사실은 단순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못 하는데, 실제 이제 원형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이걸 낸 거기 때문에, 뭐 틀리면 이 문장이 잘못 나온 거라 볼 수는 없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그래서 그걸 제가 써놨어요. 리스트의 끝에 노드를 삽입하는 연산은 마지막 노드를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비고 n이거든, 사실은. 왜냐면 쭉 찾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만약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는 별도의 포인터가 있다. 여기 가리키는 포인터. 테일 포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있다면은 테일 포인터를 활용해서 끝에 노드를 삽입하는 연산이 단순 연결 리스트보다 훨씬 빨라지. 얘는 비고 n이 되는데 얘는 비고 1이 되겠죠. 바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얘는 단순 연결 리스트는 쭉 찾아와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를. 근데 얘는 여기를 가리킨다면은, 물론 이제 그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도 이렇게 구성한다면 똑같아요, 사실은. 단순 연결 리스트랑. 근데 그렇게 구성하지 않고, 원형 연결 리스트는 여기다가 포인터를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효율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14번 파이썬, 나는데 파이썬에서 다 나왔어요. 잘 보면 이게. 대괄호, 중괄호, 괄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스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예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 리스트하고 집합하고 튜플이 다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만 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밑에 제가 써놨죠. 이걸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리스트예요. 값을 막 바꿀 수도 있고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B 같은 경우 중괄호로 해서 이건 집합이거든요. 근데 집합은 중요한 게 뭐냐, 이건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어차피 파이썬 계속 나올 거니까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복된 값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B에다가 add 3을 추가했는데 B에 3이 벌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을 다시 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소 개수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357이었는데 B.add 3을 해도 들어가도 어차피 이게 있으니까 중복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요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괄호로 묶인 건 또 튜플이라는 용어 써요. 튜플. 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하려고 하면 오류가 나요. 얘는 오류가.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뭐 다른 뭐 지방직이나 이제 이 수업할 때는 같이 만들어서 볼 생각이에요. 아이 타임 오류가 발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그래서 일단 A점 어펜드 하게 되면 이제 3이 추가돼서 이렇게 되죠. 중복이 들어가니까 1, 3, 5, 7, 5, 7, 3 그래서 이제 레는 5가 되는 거고 B점 애드 하게 되면 3이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1, 3, 5, 7 돼서 그냥 4가 되는 거고 또 C는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C의 길이는 그냥 4니까 그래서 4에다 5를 더해서 13이 되는 거죠. 정답 13. 그래서 요 특성만 생긴 모습을 잘 보시면서 특성만 잘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14번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 15번도 어떻게 보면 좀 앞쪽에 있어야 될 문제 같은데 이제 뒤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버플로인다. 그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라면 이제 하드웨어적 인터럽트 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 전원 이상 기계 오작동 들어가는데 오버플로 같은 건 연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CPU 내부 연산 과정이고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내부 인터럽트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걸 줄여서 우리는 내부 인터럽트를 이제 트랩이라고도 하죠. 트랩. 이렇게.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 있었던 문제. 뭐 어렵지 않게 봤을 것 같아요. 이것도 15번 정답은 2번이 되고 여기 이제 하드웨어적 인터럽트하고 소프트웨어적 인터럽트 쭉 써놨으니까요. 이게 작년인가 또 계리직 시험에서 우리 이제 문제 볼 때도 작년인가 계리직 시험에서 이제 요 순서가 아니라 요거 그 순서는 했었죠. 우선순위 순서. 되게 오랜만에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같이 한번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적 인터럽트랑 이제 소프트웨어적 인터럽트까지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16번에 컴퓨터 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일단은 제어 데이터 주소 버스 있고 근데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고 그러니까 제어 버스는 사실은 단방향이라고도 많이 쓰고 양방향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단방향 양방향 다 쓸 수 있어서 그게 좀 헷갈릴 수 있고 버스의 폭은 전송량을 의미하고 컴퓨터 성능 버스 폭이 넓다면 한 번에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성능이 좋아지겠죠.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컴퓨터의 각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버스는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정확하게 양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양방향. 4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뭐 밑에 제가 뭐 데이터 버스는 양방향성을 가진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요걸 이렇게 뭐 우리 이제 수험할 때도 한번 정리했었지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버스는 양방향성이고 요거 그다음에 주소 버스는 단방향이죠. 단방향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그다음에 제어 버스는 제어 버스가 시험에 잘 안 내요. 이게 사실은 상황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단방향도 될 수 있지만 양방향도 될 수 있어요. 책에 따라서는 단방향만 나온 것도 있고 양방향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CPU가 이제 메모리나 장치에게 보낼 때 이게 이제 단방향이 되죠. 이게 이제 뭐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뭐 인터럽트 승인 요게 이제 지시하는 거 단방향이 되는 거고 근데 뭐 메모리나 장치에서 장치랑 CPU가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 같이 보낼 수 있는 거. 뭐 버스 요청이라든지 뭐 인터럽트 요청 요럴 때는 이제 이게 양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 이게 다른 시험에서도 이게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 시험에서 요걸 낸 거죠. 요거 아니면 요걸 냈죠. 이거를 단방향으로 써서 틀리게 하거나 이걸 양방향으로 써서 틀리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낸다면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죠. 4번이 되고 요 내용까지 한번 더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SQL,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NoSQL이 나왔어요. NoSQL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7급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SQL은 이제 안 쓴다라고 많이 알아요. NO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NO가 아니라 이 NoSQL에서 이제 NO는 not only예요. not only SQL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SQL만 쓰진 않겠다. 다른 것도 쓰겠다. 동적이나 대용량이나 이런 거 한마디로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정형 데이터가 그냥 테이블로 된 데이터들이잖아요. 정형 데이터 말고 비정형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한다면은 동적 지원하고 비정형, 동적, 비정형,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ACID 특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성부터 해서 들어가잖아요.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듀러빌리티, 영속성. 요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오히려 뭘 쓰냐면 요새는 CAP 이론 같은 거 쓰거든요. 요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요 문제가 그러니까 NoSQL 자체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 앞으로 국가직 시험에서는 계속 많이 출제되진 않더라도 제가 볼 때 지방직이나 아니면은 특히 공무원 같은 데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년도에 국가직 지방직 문제를 많이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그냥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니라 약간 나왔던 것들을 참고해서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은 일단은 다른 부분보다 이제 이 부분들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JSON이나 XML 같은 거 써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구조화가 전혀 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는 구조화가 되는 거고 구조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이제 뭐 실제 문제 또 풀 때 지금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이제 설명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7급 수업할 때도 예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살펴봐요. NoSQL만 따로 막 많이 살펴보는데 뭐 그 정도까지 보진 않더라도 요런 건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ACD 특성보다는 CAP론 그래서 뭐 일관성 똑같이 들어가고 그다음 가용성 들어가고 그다음 파티션 허용성 이런 것들 기반을 한다. 근데 필요에 따라 좀 골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것보다는 요걸 쓴다는 거는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번 지문이 오히려 여기서는 제일 좀 중요하고 나머지 애들은 좀 쉽게 나올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형태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나왔죠. 9급 그 컴퓨터 일반에서는 NoSQL을 낸 적은 없었으니까 일단은 비정형 데이터에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한계점 때문에 쓰게 되는 어떤 그런 SQL, 그러니까 SQL만 쓰지 말고 다른 것도 쓰자 이런 개념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SQL 자체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언어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를 나타내기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18번에 힙이 나왔어요.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여기서 힙을 말하는 건 힙트리 말하는 거잖아요. 힙트리. 힙트리 우리가 그리는 걸 봤잖아요. 사실 만드는 거. 그걸 보면 충분히 문제 풀 수는 있어요. 사실. 좀 더 어려운 부분을 봤었는데 힙트리 같은 경우는 최대 힙이 있고 최소 힙이 있어요. 삽입 시간의 복잡도라고 되어 있는데 삽입 시간의 복잡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차피 힙트리는 완전 이진 트리잖아요. 완전 이진 트리라는 것은 이렇게 번호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차례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만약에 한 개가 더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 순서대로 항상 삽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인덱스 번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최대 힙을 그리는데 최대 힙의
뭐 여기 이제 뭐 7이 있고 여기 3이 있고 뭐 4가 있고 2가 있고 하나가 삽입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이 삽입된다. 지금 현재 10이 삽입된다면은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1로 들어가거든요. 10이. 근데 들어가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최대입이니까 최대입은 뭐예요? 무조건 제일 위만 제일 큰 거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 라인을 쭉 본단 말이에요. 이 라인을 이렇게 쫙. 이게 뭐가 나와요? 비고 로그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라인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이랑 3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3이 1로 내려오고. 근데 10이랑 7 비교했더니 얘가 더 작으니까 7이 내려오고 10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최대입이라고 한다면은 이 트리에서 루트에 항상 큰 값이 위치하는 거. 최소입이면 제일 작은 값.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힙은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드네요. 힙 트리 자체가. 우선순위 큐가 뭐냐면은 큐인데 요거 우선순위 되는 거 하나씩 골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완전 이진 트리고 최대 힙은 부모 노드의 키값이 자신 노드의 키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항상 커야 된다. 뭐 어차피 그 우리가 보이는 힙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중복 허용. 같은 값이 있다면은 여기 만 10이 두 개 있다면 1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는 이제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고 최대 힙은 루트 노드의 값이 제일 큰 거, 최소 힙은 루트 노드의 값이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죠. 이게 9급에서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거랑 이제 나온 적은 있는데 힙 트리만 딱 낸 건 처음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힙 정렬도 같이 좀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힙 트리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만드는 걸 낼 수도 있겠죠. 이것보다 만드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최소 힙, 최대 힙을 데이터 쭉 주고서 만드는 거 보고 우리 이제 제 국가직 통영 모의고사 이제 풀어봤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앞으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9번도 이제 뭐 운영체제 구조인데, 뭐 커널이랑 이제 뭐 시스템 호출 뭐 이런 거 써놨어요, 지금. 그래서 커널은 일단은 이제 그 운영체제 핵심 기능 모아놓은 것이고,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이제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쉘을 통해서 커널에 어떤 지시를 내리면은, 그러니까 쉘이 이제 명령 해석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커널이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장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를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커널의 명령을 전달하고 실행 결과를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에 다시 이제 전달받겠죠. 그 루트를 통해서. 근데 사원을 봤더니 이제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이 커널을 거치지 않고 하드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시스템 호출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됐죠. 시스템 호출은 뭐라 했어요?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이 커널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운영체에 요청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거든요. 사용자 모드에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커널 모드로 뭐예요? 전환해서 운영체제 서비스를 요청하는 메커니즘이 된다. 그래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하드웨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커널을 통해서 하드웨어에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틀린 걸로 써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번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고요.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커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게 시스템 호출이 돼서 틀리게 쓴 것이고, 나머지 지문들도 이제 같이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서 써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정답은 이제 4번 되죠. 4번. 요것도 앞으로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많이 살펴보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9번 정답은 4번이 되고, 20번은 요건 이제 뭐 전자메일이니까 사실은 전자메일이니까 이제 어차피 얘네들은 아니잖아요. 2번, 3번. SNMP는 망관리이고 망관리 프로토콜. SMTP나 원격 접수 텔넷인데 얘네가 기반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TCP냐 UDP냐 이거로 본 거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SNMP는 기반한 게 UDP고 DNS도 물론 이제 TCP 포트가 뚫려 있긴 하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쓰는 건 UDP거든요. 하지만 이제 SMTP랑 텔넷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이제 기반되는 게 TCP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된 거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SMTP 있고 그다음에 TCP, SMTP는 TCP가 기반을 쓰는 것이고 텔넷 있고 그다음에 이제 TCP 기반을 쓰는 거 써놨고요. UDP 우리 문제에서도 UDP 기반을 한 것도 프로토콜 뭐 낸 적 있잖아요. DHCP라든지 SNMP라든지 뭐 DNS라든지 대충 문제에서 요걸 제일 많이 내긴 하는데 이것도 출제된 적은 있죠. 그래서 어디 기반하고 있는 프로토콜이냐 이런 것들도 알아놓을 필요는 있고 요건 사실은 이제 SNT로 텔넷이 나와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다른 종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문제에서 정리했던 거대로 한번 보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 되죠. 1번. 그래서 20번 정답 1번이 되고요. 그래서 20개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 이게 뭐 지금 뭐 시간은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뭐 문제풀이 동영할 때는 10문제를 한 타임에 잘라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고요. 이런 문제들은 또 어차피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좀 더 보강하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를 또 집어넣어서 또 풀어볼 거니까 그때는 진짜 한 문제 갖다가 좀 자세하게 더 풀어보실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컴퓨터일반은 확실히 이제 작년이나 뭐 그 전 예년에 비해서는 문제가 그 근래 이제 20년도 이후 문제 중에서는 꽤 난이도가 좀 전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컴퓨터 일반보다 제가 볼 때는 정보보론 쪽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문제는. 그래서, 정보보론이 물론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정보보론 문제도 못 보고 제가 이제 그 전화 받은 분들, 아는 그 얘기 들은 분들만 해도 몇 문제 찍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초시생이죠. 처음 시험 보신 분들이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좀 하셔야 되고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제 정보보론 또 해서 다시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